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친구와 한국 식당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식당에 가게 되면 점원분이 보통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몇 분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외국인 친구가 "몇 분? 6시 30분? 시간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인 줄 모르고 시간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예요. 자, 오늘은요,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된다 하는 그런 표현들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 인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점원이 맨 처음에 저희를 보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은 간단해요. 숫자 뒤에 "몇 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1 명이에요, 2 명이에요, 3 명이에요, 4 명이에요, 5 명이에요.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 명까지 그 이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몇 명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몇 분이세요?" 라고 물었다고 해서 "네, 2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몇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분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나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를 할 때 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분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명입니다. 2 명입니다. 3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또 어려워하시는 숫자 관련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한국어 숫자에는 2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한자 숫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말하는 순우리말 숫자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몇 명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 명, 2 명, 3 명, 4명 얘기를 할 때는 순우리말 숫자인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순우리말 숫자를 씁니다. 이거 꼭 헷갈리시지 마시고요. 혹시나 "일명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꼭 순우리말 숫자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메뉴를 시켜야 되겠죠. 메뉴를 시킬 때는 보통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기는 하시지만 메뉴판을 가져다 주시지 않을 때는 "메뉴 주세요. 메뉴판 주세요." 라고 점원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를 때는 "이거 뭐예요?" 가리키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뭐예요?" 혹은 "추천 메뉴가 있나요?" 추천을 해 달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메뉴를 골랐으면 이제 시켜야 되겠죠. 시킬 때 그냥 쉽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각 2 개를 시키고 싶으면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메뉴를 여러 개를 시키고 싶어. 같은 메뉴를 2명 분량, 3명 분량, 4명 분량을 시키고 싶을 때는 1 인분 주세요, 2 인분 주세요, 3 인분 주세요, 4 인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보통 1개 주세요, 2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똑같은 음식을 이 사람도 먹을 거고 나도 먹을 거고 다른 사람도 먹을 거다. 예를 들면 3 명이 같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3 명이 김치찌개를 먹을 거야. 그러면 "김치찌개 3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하지 않고요. "3 인분 주세요."라고 인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3개 주세요."라고 해도 알아는 들으시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인분이라는 말을 꼭 써 줍니다. 여기서 3 인분은 3 명의 사람이 먹을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3 인분. 3은 숫자고 2는 사람 인자입니다.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분은
분량의 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몇 분이세요? 라고 했을 때의 분은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분이고, 지금 말하는 인분에서의 분은 분량의 분입니다. 아예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삼겹살 3인분 주세요. 김치찌개 3인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는 아까랑은 다르게 1, 2, 3, 4, 5 이렇게 한자어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아까 사람은 순 우리말 숫자를 쓴다고 했었죠. 1명, 2명, 3명, 4명, 5명. 하지만 인분은 한자어 숫자를 씁니다.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5인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입 밖으로 내다보면 찰떡같이 입에 붙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혹시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꼭 이거 맵나요? 꼭 물어보시고, 이거 맵다면 조금 덜 맵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원을 부를 때, 점원을 부를 때의 팁입니다. 이거는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재밌어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선 가장 무난한 평범한 표현,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 저기에 있는 점원을 부르고 싶어. 저기에 있는 점원을 부르고 싶으니까 저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기요 이렇게. 혹은 여기에 있는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저 점원분이 여기에 있는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저기요 혹은 여기요이고, 저기요, 여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면 그쪽에 계셨던 점원분께서 네, 말씀하세요 하고 오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기요는 저기에 있는 저 당신, 저 분을 부르기 위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저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나를 좀 봐주세요 해서 여기요 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기요, 여기요, 특히 여기요는 이렇게 점원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저기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가 저기에 있는 어떤 분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저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저기요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던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걸 봤어. 그래서 이 지갑을 제가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어서 이분에게 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때는 저기요 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저기요, 여기요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요는 보통 어떤 점원을 부를 때나 정말 여기에 있는 나를 봐줬으면 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보통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기요 하고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음 돌아가서 그 다음 표현으로는 당연히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성인 점원분에게 쓰는 말로 이모가 있어요. 이모. 사실 이모는 엄마의 자매예요. 엄마의 자매. 엄마의 언니나 엄마의 여동생을 말할 때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모는 어때요? 굉장히 친근하죠. 엄마의 자매는 저에게도 굉장히 친근한 존재죠. 그렇듯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친근하게 부를 때 이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조금 팁을 드리자면 나이가 아주 젊은 분에게는 이모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누가 봐도 학생이야. 그럴 때는 차라리 저기요, 여기요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모라고 부르면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남자분들께는 삼촌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잘 안 씁니다.
삼촌은 사실은 아빠의 형제에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이모가 있으면 삼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가 있으신 점원분들을 지칭을 할 때는 삼촌보다는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점원분이 진짜 사장님일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일을 하시는 직원분일 수도 있지만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분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불렀을 때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또 혹시나 젊은 남자분이시다. 누가 봐도 아르바이트생이고 누가 봐도 학생이야. 그러면 역시나 저기요, 여기요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도저도 잘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 그러면 그냥 저기요 혹은 여기요 라고 부르면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점원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모나 사장님 이것은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시나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갔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기요, 여기요가 맞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요, 저기요가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다음은 반찬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예요. 한국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한식당에 가면 반찬들을 계속 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죠?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한국에는 바로 리필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밥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나요인데 보통 밥과 메인 음식은 무한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리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공깃밥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되고 메뉴를 더 드시고 싶으시더라도 이 메뉴를 한 번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메뉴에서 돈을 내는 메뉴, 돈을 더 내야 할 때는 이 메뉴를 추가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요. 무료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공짜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반찬 리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하는 것과 리필하는 것, 이 차이를 꼭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밥을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할 때는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식당에서도 자리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열에 아홉은 문 앞에 있는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 다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계산서 주세요 혹은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이라는 말을 꼭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원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는데 여러 명이 먹었어. 한국에서는 더치페이 문화가 물론 있지만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들 더치페이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내가 밥을 샀어. 그럼 너는 음료를 사.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밥을 내가 쏠게 라는 말을 합니다. 쏠게. 그리고 커피는 너가 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쏜다는 표현은 살짝 반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캐주얼한 표현입니다. 혹시나 저보다 어른인 분에게 밥을 사고 싶을 때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저 마지막으로 리필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 식당에 가면 반찬, 리필, 셀프, 반찬, 리필 혹은 물은 셀프 이런 말들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셀프?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죠? 셀프라는 표현은 사실은 콩글리시긴 한데요. 한국에서 말하는 셀프 문화는 그 물이나 반찬들을 본인이 직접 가져다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찬이 셀프라고 적혀 있었는데 제가 점원분에게 저기 혹시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점원분이 반찬은 셀프예요. 직접 가져다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물은 셀프입니다. 직접 가져다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셀프, 반찬은 셀프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점원분들을 부르기 전에 혹시 셀프라고 붙어져 있나 한번 보시고 부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국 식당에 가서도 편하게 밥을 시켜서 드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PDF로 이렇게 스터디 시트 준비를 해 드렸으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 여러 번 읽어 보시면서 해 보시고 또 들어보고 써 보면 이 한국어가 마치 나의 원래 모국어처럼 입에 붙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안녕.